16번의 제곱근 문제는 그겁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논리가 딱 하나, 이거 진짜 맨날 나오는 건데, 그죠? 학교 시험에도 맨날 나오고, 모고 수능에도 맨날 나오고, 진짜 맨날 나옵니다. 그죠? 제곱근. 홀수의 제곱근은 항상 몇 개고, 한 개고, 짝수의 제곱근은 몇 개? 0, 1, 2. 그럼 B7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B7은 A7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겠죠. 그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몰라. A7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걔의 어떤 거야? 7제곱근이지. 아, 그치. 아니, 7제곱근이 아니지. A7의 제곱근이지. A7의 제곱근. A7이 뭔데요? 모르죠. 그지? 근데 B7, B11, 어떻게? B3, 다시 할게. B7이 뭔데요? 그러면 F에다 7을 집어넣어요.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 그러면 A7이라는 등차 수열의 항도 존재하겠지? 예를 들어서 A7을 5가 나왔다고 쳐. 그죠? F 함수에 F7이 5가 나왔다고 치세요. 그럼 F7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칠게. 그럼 5의 3제곱근. 그럼 한 개겠지. 그치? 그러면 그게 B의 얼마? 7입니다. B의 7. 그럼 1. 이런 식으로 세팅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어떻게? F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나오고 AN에 다시 7을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의 수열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샘플 예시를 든 거야. F7이 5고 A7이 3이면 5의 3제곱근입니다. 만약 7을 집어넣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5고 A7이 4면 그러면 마이너스 5의 4제곱근이니까 그때는 0개겠지. 그치? 그러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홀수 제곱근은 항상 1이고, 그지? 홀수의 제곱근은 양수든 음수든 항상 1이고 짝수의 제곱근만 0, 1, 2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B7, B11, B3이 3개가 대소관계가 뭐가 됐다는 얘기는, 구분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관계로 나왔다는 얘기야? 0, 1, 2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다시 가봐 주세요.
그러면 AN이 어떤 수열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B3이 결정적인 힌트야. B3이 뭐냐면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오려면 A3은 반드시 짝수여야 해. 그치? 근데 A3이 짝수인데 B16에다 16을 더한 게 A3이 된대. 그럼 B16도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되지. 짝수. 그러면 0이 나오려고 해도 뭐가 돼야 돼? 짝수여야 되지. 그러면 A7도 짝수, A3도 얼마? 짝수. 수열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개수는 지금 0, 1개, 2개가 돼야죠. 그러니까 A3은 양수고 A11은 0이 되는, 그죠? A7은 짝수여야 되네, 그죠?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F의 얼마? F의 11이 확실하게 0이 돼야겠네. 그래서 수열을 만들어 보세요. F11은 0, F7은 0보다 작다, A11 짝수, A7도 짝수, A3도 얼마? 짝수. 근데 A16도 얼마? 짝수. 그러면은 뭐가 무너지냐면 A 4칸 간격으로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3에서 짝수, 7에서 짝수, 11에서 짝수, 15에서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럼 15에서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16도 짝수고, 그럼 이 등차 수열의 뭐는? 이 등차 수열은 공차가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간격을 딱 맞춰서 준 겁니다. 4, 3, 7, 11, 4칸 단위로 뭐가 나오니까 지금 짝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A15도 짝수가 나와야 되거든. 원래 A16이 짝수라는 그 조건이 없으면 그러니까 홀수가 걸쳐서 짝수가 징검다리로 짝수가 된 건지 짝짝짝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16 때문에 알 수가 있어. 모두 짝수입니다. 그러면 공차는 짝수야. 공차는 짝수고 함수값은 0, 1, 2가 나와야 되니까 F11은 0이고 F7은 0보다 작고 F3은 0보다 뭐하고? 크고, 그 다음에 A3이 뭐였어? 짝수였죠? 근데 F3이 0보다 커. 그러면 0보다 큰 애 짝수 제곱근이니까 16이지. F16의 부호를 판단을 해야지. 그럼 A3의 실제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갖고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게 된 사람은 17번. 16번부터 차례대로 갈게.
자, 17번은 제반 그 사항을 조금, 아니야, 마무리 지어. 기다려줄게. 마무리 지어. 천천히. 천천히 가. 16번 괜찮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지으세요. 마무리 지었어요? 안 되면 괜찮으니까 손을 들어. 내가 도와줄게, 가서. 어디까지 정리됐어요? 그치? 2차 함수를 일단 그려야지. 그치? 모든 수열 A7의 값의 합인 거 보니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일단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도 하나 그려놓고 일단 위로 볼록도 하나 그려놓고, 그치? 그러면 그 함수 값에 맞춰서 함수의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아래로 볼록을 한번 해봐봐. 그러면 누가 무조건 0이 돼야 돼? 11,0을 근으로 가져야지. 그치? 그냥 아래로 볼록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1이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겠네. 그럼 일단 11을 오른쪽에 잡아볼게. 지금 뭐야? 샘플링을 해봐야 돼. 11,0을 오른쪽에 잡아보세요. 그러면 7은 0이 나와야 되니까 함수값이 음수여야 돼. 7은 음수지. 7은 음수에 잡히고 아무데나 찍으면 돼. 7 음수. 그렇지. 7. 그 다음에 3은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3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히겠네. 3. 그치? 근데 문제에서 16은, 그럼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에 의하면 16은 뭐가 되고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는데 짝수 제곱근이니까 두 개니까, 그러면 A3은 뭐가 되는 셈이야? A3은 18이 되겠지. 만약 그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3,18인데, 그치? 그러면 여기 16 찍고, 그러면 공차가 2 이상의 무슨 수야? 자연수죠. 그치? 그러면 등차 수열, 우리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다는 얘기는 증가하는 등차 수열로 그렸으니까 찍으면 3,18이 찍힐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번째 항은 수열 누구는 이제
AN의 제곱근 중, 그죠? 그러면 3,18이 찍혔고, 그러면 계속 짝수니까 A 누구 값의 합이야? A 7 값의 합? B 16도 뭐고? 양수고. 잠시만. 영, 1개, 둘. 11이 무조건 0이 나와야겠네, 그지? F11은 0. 잠시만. 3은 0보다 크고. 그러면 3, 잠깐 찍어볼게요. 3,18. 근데 공차가 모든 항이 2 이상의 무슨 수? 자연수. 그러면 A1은 뭐보다 같거나 커야 돼? 2보다 같거나 커야죠. 그러면 3항이 18로 잡혔으니까 1항은 1,18 빼기 몇 D? 2D가 돼야 되지. 그러면 18 빼기 2D가 뭐 이상의 자연수여야 돼요? 2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지. 근데 D는 무슨 수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무슨 수만? 짝수만. 네. 16번 이거 아마 완벽하게는 그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3,18이 나오면 1항이 A1 범위 갖고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항이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첫 번째 항이 얼마? 1,18 빼기 몇 D고? 2D고 18 빼기 2D가 2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니까 2D 빼기 18은 얼마고? 마이너스 2고 그럼 2D는 뭐보다 같거나 작고 16 D는 뭐보다 같거나 작고 8보다 같거나 작고 만약 이 케이스라면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뭐만 골라야 돼? 2, 4, 6, 8 D는 어떤 경우만? 짝수만 골라야겠지. 이런 식으로 골라내라는 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해봐야죠. 지금 오케이 그러면 될까요? 네 16번 17번 얘기를 할게. 17번이 뭐냐면 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고등수학이긴 한데 요거 fx 빼기 1 요 표현 이게 뭔데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 처음 접근하면 함정이 있는 게 왜 함정이 있냐면 1, 2번은 그냥 1번을 대입하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fx를 ax의 n제곱이라고 잡았을 때 fx의 an제곱이라고 잡았을 때 f의 뭐는 x분의 1의 x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x의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1차가 돼야 되니까 a의 x n승과 a의 x의 마이너스 n 더하기 2가 1차가 되려면 n이 뭐구나? n이 1이구나. 이렇게 일단 하나가 나오게 돼요. n이 1이구나. 근데 함정이 뭐냐면 내가 네모 쳐놨죠? 네모 쳐놨는데 함정이 뭐냐면 제가 어떤 식이냐면 fx를 내가 이렇게 잡아볼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만약 fx를 잡아볼게. 그럼 fx분의 1은 뭐예요? 그러면 a의 x 제곱분의 1 b의 x분의 1 더하기 c고요. x제곱의 fx분의 1은 뭐예요? 그러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러면 제 정체는 뭐냐면 최고차항과 제일 마지막을 그쵸? 바꿔요. 예를 들어서 크로스 하는 거야. 크로스. 예를 들어서 x3승 곱하기 fx분의 1 이 표현도 익혀야 돼. 얘가 만약 3차라면 fx가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면 얘는 뭔데요? 그러면 바꿔. dx 세제곱 체인지 돼.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돼. 그러면 이 가능성이 열리면 원래 겉으로 보기에는 n이 뭐만 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n이 1만 되는 것 같지만 요 x제곱 빼기 fx1의 구조를 알면 누구하고 누구를 더했을 때 a와 c를 더했을 때 뭐가 되면 돼?
0이 돼서 사라지면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첫 번째, fx 진짜 n이 1차인 거, fx가 진짜 몇 차인 거, fx가 진짜 1차인 거, fx가 정말로 ax 더하기 b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fx가 뭐가 있냐면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빼기 a가 있어. 3차부터는 안 돼. 3차부터는 왜 안 되냐면 x분의 1 뒤집으면 상수항이랑 최고차항이랑 뒤바뀔 건데, 상수항이랑 최고차항이랑 뒤바뀐 데다가 x제곱을 곱한다고 해서 x분의 1이 사라지질 않아.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니은을 검토해 봐 주세요. 그 다음에 디귿은 내가 할게. 디귿은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뭐 집어넣어서 F1은 3 만들어서 어떻게? 직접 어디에도 집어넣어보고 AX 더하기 B에도 집어넣어보고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A에도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16번부터) 18번 24번 빼고 쭉 풀어주면 돼요. 16번부터 18, 24 16 그러니까 지금 우리 17 18번이랑 24가 중간에 좀 쉬운 거고 네 계속 쭉 그래서 저 상태에다가 F1이 3 하면은 다 B 값이 결정될 거거든. 그래서 fx를 뭐로 잡고 F1이 얼마? 3. 그러니까 밑에 같은 경우는 fx를 뭐로 잡고 fx를 ax 제곱 더하기 얼마? 3x 빼기 a. 그럼 맞죠? 왜 맞아요? 그러면 3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 최고차항은 바뀌어서 사라질 거 아니야. 6x가 될 거고 x분의 6x 되니까 6 되겠네. 그죠? 만약 ax 더하기 b라면 어떻게 돼요? ax 더하기 b라면 ax 더하기 b 더하기 x 제곱에 얼마? x분의 1 들어가니까 x분의 a에 더하기 얼마? b 얘를 x 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6이 나와야죠. 그럼 지워지고 ax 6. 그러면은 이때 a는 3이네. 그치? 그러면 이때 fx는 3x 더하기 b. 첫 번째 케이스 있을 때는 fx가 이거, 두 번째 케이스 있을 때는 fx가 요거. 그러면 여기도 bx제곱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얘는 날라가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bx제곱이 날라가야 되니까 b는 0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fx가 3x, 두 번째 케이스는 요거 ax제곱 더하기 3x 빼기 a. 그러면 x분의 fx 값이 3x일 때는 존재하는데 밑에 케이스에서는 존재하질 않지. a가 0이 될 수 없거든. 그쵸? 그래서 요거 함정입니다. 함정. fx분의 1하고 x제곱, 저 네모친 수식의 형태를 알아둬야 돼요. 저게 함정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3x부터 그리면 디귿번 3x를 그리면은 그림 그리면 되죠. 3x를 그려서 마이너스 p까지 0이네 0. 그지? 그 다음에 3x가 아닌 경우 ax제곱 더하기 얼마? ax제곱 더하기 3x 빼기 뭐가 되면 a가 되면 얘를 위로 볼록으로 그려볼게.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뭐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다. 근데 fp 누가 돼야 돼? ap 제곱 더하기 얼마? 3p 빼기 a에서 빼기 마이너스 p 집어넣으면 얼마야? ap 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3p 빼기 a지. 얘가 얼마? 6. 그러면 ap 제곱 사라지고 6p 마이너스 a 사라지고 6p는 6. p는 1일 때네. 그죠? 그럼 p가 1일 때니까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두고 ax 제곱 더하기 얼마? 3x 빼기 a의 절대값의 뭐? dx. 얘가 뭐보다 같거나 크다? 3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내가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인데 내가 a가 음수일 때만 해볼게. 양수일 때는 직접 해보세요. a가 음수일 때 어떻게 될까요? 음수면 대칭축이 어느 쪽에 있고 대칭축이 a분의 3의 2분의 1이니까 살짝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y는 3x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내 가운데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3x에서 a가 양수일 때 해야겠네. a가 양수일 때 3x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 누구? a로 묶었을 때 얼마? 1 빼기 x 제곱을 뺄게요. 두 개를 뺄셈 그래프로 나타날게. 거기에 뭐를 씌운 거? 절대값을 씌운 거. a가 그러면 양수부터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얘가 3x고 얘가 뭐가 되냐면 1 빼기 x 제곱이 돼요. 요게 y는 몇 x? 3x. 그치? 그러면 이 절대값의 적분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 여기지 1까지 누구에서 3x에서 2차 함수를 뺀 거를 적분하래. 그러면 이 지점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요 지점까지는 그쵸? 여기까지도 1 얼마 집어넣겠지? 1 집어넣은 값이 있다고 쳐. 3x를 조금 더 가파르게 그릴게.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요 높이가 똑같은 건 아니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요 지점까지는 누가 크냐면 3x보다 누가 커요? 얘가 커요. 2차 함수가 크지? 그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 넘어가서는 누가 커? 3x가 크지?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전체의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의 넓이하고 어떤 부분의 넓이, 요 두 개 부분의 넓이를 뭐 하라고 돼 있어? 더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 거기까지도 이해됐나요?
그러면 내가 넓이를 쪼개볼게. 어떻게 쪼개요? 그러면 이렇게 쪼갰을 때 요 면적은 2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여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직각삼각형 면적으로 2분의 3이 나올 거고, 그치? 그래서 그 다음은 내가 어떤 넓이를 요 대칭 구간이겠, 대칭이겠지? 내가 넓이를 요렇게 나눠볼게. 요 넓이를 별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세모라고 해볼게. 별이랑 누구? 잠시만 기다려봐 주세요. 내 필기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더 차이가 나게 그릴게. 그쵸.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절대값 적분의 의미를 보세요. 절대값 적분의 의미는 누구하고 누구를 더하는 거지? 저 면적들을 더하는 거죠. 왜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해당 지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지점까지의 넓이를 지금 내가 세모하고 별로 표시해 본 거는 다 넓이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넓이를 직접 더해 보세요. 2분의 3 더하기 뭐 더하기 빨간 지점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빨간 지점까지는 절대값의 적분이니까 실제 그래프가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이차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니까 어차피 면적을 더하는 걸 거거든. 그러니까 빨간 지점까지의 면적은 어차피 얼마가 돼? 2분의 3에다 세모에다 별에다 별을 더하는 셈이 되지. 그럼 이제 K부터 어디까지를 봐? K부터 1까지를 볼게. 그러면 K부터 1까지를 내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면 K부터 1까지는 3x가 누구보다 2차 함수 위에 2에 있으니까 3x에서 2차 함수를 뺀 걸 적분해서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3 빼기 별이 되겠지. 그러면 해당 부분의 넓이는 뭐가 돼? 3 더하기 2 별이니까 무조건 3보다 크게 되죠. 그치? 무슨 말이냐면 저거를 2차 함수를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그래프의 갭을 적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 그래프의 차이를 적분하는데 그러면 적분 대상은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적분 대상을 색칠을 하면 요 모양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두 개 그래프의 뺄셈을 적분하는 부분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를 빼고 3x에서 2차 함수를 빼고 2차 함수에서 3x를 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있어. 근데 나보고 두 개 그래프를 뺀 걸 적분하래. 두 개 그래프를 뺀 걸 적분하면 이 노란색 부분을 적분하는 거고 그게 그래프로 그려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런 적분이 되는 거, 요 노란색 적분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실제 적분되는 영역은 어디다? 두 개 그래프가 차이 나는 영역. 요 영역이 적분이 되는 겁니다. 요 영역이. 노란색 그래프 영역이. 그러면 적분을 하면 두 개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을 적분하면 2분의 3과 별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이 될 거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 실제 저 노란색 부분이 적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2분의 3 빼기 별이 적분이 돼야 돼.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혹시 미적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치환적분만 적어둘게. 이거 아이디어 진짜 많이 쓰는 아이디어여서 그냥 미적한 사람만 봐. 이거는 그러니까 미적이지. 요렇게 적분이 돼 있거든요. 요렇게 적분이 돼 있는데 얘를 내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쪼개고 미적 안 한 사람은 그럼 뭘 봐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아이디어를 봐.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 문제가 보면은 절대값 fx인데 우리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봐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보면 1차 함수 3x가 2차보다 무조건 아래 있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fx의 dx로 적분이 돼. 0부터 어디까지는요? 0부터 1까지는 교차해.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교차한다는 얘기 뭐냐면 한 번은 2차 함수가 위에 있다가 한 번은 1차 함수가 위에 있어. 크로스가 되지. 크로스가 되면은 실제 적분값은 원래 적분하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 근데 전체의 절대값을 지웠으니까 다 양수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럼 얘는 누구보다 같거나 크냐면 그냥 적분한 거보다 당연히 같거나 커. 누가? 얘가. 이 위에 게 어떻게? 지금 이 식 그냥 적분한 것보다 무조건 같거나 크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미적을 안 한 사람이라도 뭐를 봐두라는 얘기냐면 얘가 가장 전형적으로 쓰이는 치환적분의 조작입니다. 어떻게? 대칭 구간을 적분하는데 한 번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한 번은 그냥 넣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똑같아.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순간 마이너스 dx는 dt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부터면 1부터 0까지 얼마? fx는 얼마? 마이너스 f 그치? 마이너스 t에 f 마이너스 t에 dx 대신에 얼마? dt 그치? dx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dt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dt 그쵸? 그러면은 다시 바꿀게. 그럼 다시 바꾸면 마이너스를 어디로 보내면 잠시만 x가 마이너스 1부터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그럼 t는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dx에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dt로 바꿔뒀고 마이너스를 보내고 누구를? 얘도 마이너스를 없앨게. 그럼 어떻게 되죠?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fx 얼마? dx에 오늘 내가 이상한 날이긴 한가 보네. fx의 dx 더하기 얼마? 0부터 어디까지? 얘도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얘도 0부터 1까지 얼마? f-x dx. 자, 다음 문제 풀고 있으세요. 미적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조금만 정리해 줄게.
맞네요. 이거 미적 이해한 사람만 해. 미적 이해한 사람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대칭 구간을 주면 치환 적분했을 때 얘가 뭐로 바뀌고 내가 메모를 잘못해뒀네. 그쵸? 치환 적분을 냈을 때 바뀌고 얘가 함수가 1부터 0까지 뭐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아까 마이너스 dx였죠? 그럼 마이너스의 dx를 전체를 dt로 바꿔버리고 1부터 0이 되고 f의 마이너스 t의 dt가 돼. 그러면 얘 다시 구간을 다시 체인지하면 0부터 1까지 얼마? fx에서 f 뭐를 빼는? 마이너스 x의 dx를 빼는 셈이 돼. 그럼 fx에서 f 마이너스 x를 빼면 0부터 1까지 fx에서 f 마이너스 x를 빼면 아까 위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죠? fx 빼기 얼마? f 마이너스 x는 몇 x라고? 6x라고 알려줬지?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얼마? 6x에 6x dx 적분하는 것이 돼. 요거는 미적 치환 적분 한 사람만. 치환 적분 안 한 사람은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어떤 거? 대칭 구간을 주고 fx랑 f 마이너스 요것만 기억해. 나중에 대칭 구간 그 다음에 얼마? fx하고 얼마? f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대칭 구간을 fx로 주고 적분하라고 하면 얘가 fx하고 더하기 빼기 f 마이너스 x 우함수하고 원함수와 y축 대칭 함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변형이 가능해.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미적 이해 한 사람만. 그치? 내가 뺄셈이 맞는데 덧셈이 나와야 되는 줄 알고 한참 그거 한 겁니다. 뺄셈이 맞죠? 디귿번에 뺄셈으로 이미 식을 줬지. (19번은) 우리 진짜 많이 연습한 거니까 꼭 풀어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으니까 손 들어서 불러 도와줄게. 19번 19, 20 계속 갈 겁니다. 그죠? 자, OADB 전에 사명화 내가 사각형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을걸? 고등수학에서 삼각함수 활용해서 뭐 어떤 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사각형 없어요. 많이 얘기했죠? 사각형이 없을 뿐 삼각형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삼각형 두 개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시켰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19번 문제 풀려는 사람은 당연히 OABD를 뭐로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각형 몇 개로? 두 개로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사각형 두 개로 나누려면 뭐가 필요해? 대각선이 필요하죠. 그러면 대각선 하나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조각내서 구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대각선을 그어야 되고, 그러면 건너편은 각이 뭐가 되고 3분의 뭐가 되죠? 파이가 되고, 3분의 파이가 되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누구 길이가 나오게 돼요? 이거 원이잖아, 원. 그쵸? 아마 원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지? 반지름의 길이 혹시 얼마 나왔죠? 2분의 7? 2분의 7? 루트가 안 나오고?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야? 2분의 루트 3 아니야? 루트 어쩌고 저쩌고 나와야 되지 않아? 사인 3분의 파이분의 4는 사인 3분의 파이분의 얼마는? 4는 2r. 루트 7 나와요? 네, 오늘 3분의 파이 아니에요. 세타예요. 미안해요. 코사인 세타 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 구해야 돼요. 사인 세타 구해서 사인 세타분의 얼마? 4는 2r 해야 돼요. 그러면 순서도만 얘기할게. 그러면 세타에서 나오니까 누가 나올 거고, 요 반지름이 나오겠지? 그럼 반지름이 나오면 누구도 나와요? 반지름이 나오면 누구 길이도? 요 보라색 길이도 어떻게 돼? 다 나오게 되네? 루트 7 나오나요? 나는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구했는지 계획표만 말해주세요. 계획표만 말해봐 주세요. 순서도만, 흘러가는 순서도만.
이게 어차피 3분의 2파이니까 그 원주각 했을 때 3분의 2파이니까 원주각이네. 원주각. 맞네요. 그러면 해결되네요. 네. 보였네요. 사명아,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원주각 봤어? 원주각? 여기 보세요. 원주각. 원주각. 그러면 얘가 3분의 4파이잖아. 원주각.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원주각, 아니지. 얘가 중심각이지.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얘 중심각이니까, 그 중심각의 절반이니까 얘는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2파이. 그럼 해결이네요. 그러면 저 각 나오는 순간에 보라색 길이는 다 나오고 4도 나오고 그러면 세변의 길이 나오고 세변의 길이 나오면 다시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적용하고 넓이 쪼개고 그치? 그러면 네 교훈은 똑같습니다. 항상 교훈은 뭐? 각을 해결해야 돼. 각을. 네 오늘의 교훈은 다시 각 해결. 각 해결은 뭐다? 여기 원주각이든 중심각이든 그죠? 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안 풀리니까 무조건 각 해결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0번은 그냥 그림 그리면 돼. 20번은 그림. 네, 19번 본 사람은 쭉 가서 마무리를 지어봐. 20번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맨날 하는 그 뭐야 대칭 형태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대칭 형태의 그림. 그러면 AX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수함수 AX가 있다고 칠게. 그러면 그거의 역함수가 누가 있을 거냐면 로그 A의 X가 있을 거고 이 로그 A의 X를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떨어뜨려요. 플러스 2t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t만큼 떨어뜨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 그럼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AX랑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곡선 요거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그러면 A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 A의 대칭점은 누가 될 거고 A 다시가 될 거고 A는 누가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몇 x 더하기 8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 지나갑니다. A를 더 위에다 그려야겠네. 그러면은 누구는 B 로그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가 로그 A의 얼마? x 빼기 2t의 얼마? 빼기 t 그래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 그럼 요 가운데가 뭐가 있을 거고 y는 x가 원래 y는 두 개 함수의 역함수니까 y는 x가 있을 거고 요게 대칭축이라고 할게. 그냥 y축이라고 할게. y축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나가는 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니까 그림을 조금 제대로 그려야겠죠. 그러면 A를 내가 이렇게 잡을게. 알파 콤마 베타로 잡으면 요 점이 A 다시인데 A 다시가 뭐가 될 거냐면 베타 콤마 뭐가 되고
알파가 될 거고 얘를 이동한 점이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 플러스 2t 마이너스 얼마? t. 이동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베타 더하기 2t 콤마 알파 빼기 t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가만히 잘 보세요.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가만히 잘 봤더니 공교롭게도 얼마? 두 칸, 한 칸 떨어지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몇 분의 1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A 프라임 쪽에 Y는 대칭 아니에요? 왜 A 프라임? 아니야. A 프라임은 내가 Y는 대칭으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A 프라임이 나 오늘 제정신이 아니네요. 네. A랑 A 프라임은 뭐가 돼? 대칭이 아니죠. 네, 맞아요. A와 A 프라임은 대칭이 아니지. 요 A 프라임 얘를 A 프라임이라고 하면 안 되지. A 프라임은 어디 있어? A 프라임은 어디 있어야 돼? A 프라임은 여기 있어야 되죠. 미안. 여기 있어야 돼. A 프라임이 얼마? 베타 콤마 알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A 프라임이. 그 다음에 A 프라임에서 얼마가 이동한 그래프가 A 프라임에서 내가 그냥 잡은 거야. A 프라임에서 요만큼 이동한 요 그래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베타 빼기 얼마? 베타 더하기 2t 콤마 누구? 알파 빼기 t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의 정체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이 점의 정체는 아직 모르고 우리가 뭐라고만 생각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A-에서 내가 이 점으로 이동시킨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아. 플러스 2t 마이너스 t니까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만 알고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되는데 y는 누구랑?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랑 누가 만나는 점? 요 직선이 만나는 점. 그치? 그러면 지금 내가 강하게 드는 의심이 뭐냐면 얘가 뭐면은 지금 문제가 강하게 의심돼요. 얘가 B라고 의심이 되지? 그럼 이제 나는 뭘 확인해 봐야 돼? 일단 내가 잡아놓은 A의 대칭점에서 플러스 2t만큼 마이너스 t 떨어진 저 그래프가 공교롭게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가 혹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인지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 뭔지 모르지만 이 로그 함수 우리 평행 이동시켜 놓은 거기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애들을 그을 거 아니야. 그었을 때 얘가 뭐가 된다는 것만 확인하면 b가 되는 것만 확인하면 만약 확인할 수 있다라면 A,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이제 t에 관한 2차 함수로 나오겠죠. 루트 안에 그죠? 피타로 제곱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어쩌고 t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뭐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자? 지금 초록색으로 내가 잡아놓은 저 점이 어떤 거?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와 지나치는 교점인 거를 찾아봅시다.
자, 대칭되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요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거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인데 y는 x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얘가 3분의 8입니다. 3분의 8. 그치? 그러면 3분의 8, 3분의 8을 지나가. 누가? 기울기가 어떤 상태가? 2x인 상태가. 근데 지금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라고 했는데 얘가 x랑 만나는 교점을 체크해 봤더니 2분의 3x는 4가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8이 돼. 그쵸?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뭔진 모르지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초록색 그래프하고 무슨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기울기의 곱이 1 상태로 대칭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그치?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 대칭이니까 초록색 그래프에 있는 점을 어디로 대칭시키면 여기로 대칭시키면 걔가 뭐가 되고 A-가 되고 A- 그래프를 누가 지나고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 그래프가 지나고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A-에서 몇 칸 이동한 그래프가 2t 마이너스 t로 이동한 그래프가 다시 누구를 지나고 있는 셈이야? B를 지나고 있는 셈이지 결론은. 대칭성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은 노가다예요. A, B 사이의 거리는 이제 어떻게? 베타 빼기 알파에 얼마?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2t에 얼마? 제곱에 그쵸? 알파 빼기 얼마? 베타 더하기 t에 얼마?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t에 얼마? 제곱의 루트에 이게 A, B의 길일 겁니다. 얘가 무슨 값? 최소값을 가져. 그러면 t에 관한 몇 차 함수니까 아내가 2차 함수니까 t에 관한 2차 베타 빼기 알파를 k로 잡든 네모로 잡든 t에 관한 2차 함수가 t제곱 빼기 6t 되면 되겠죠. t가 3에서 t가 마이너스 3에서 그럼 t제곱 플러스 6t가 되면 되겠지. 안에 그거 맞춰서 정리하면 끝. 그럼 알파 빼기 베타 값이 나올 거야. 베타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 위에 있으니까. 네, 그거 된 다음에는 21번으로 21번 아니네. 21번 넘어가고 22번. 22, 23 이렇게 볼게요. 22, 23, 24, 25. 오늘 내가 무지 버벅대서 여유 있게 끝나려고 내가 한 건데 여유가 없게 생겼군. 그죠? 미안해요. 이해됐나요? 네. (22번은) 시작을 그렇게 합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인 3차 함수니까 적분을 한 함수는 4차 함수고요. 얘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바꿀 거야. 하나의 방정식으로 바꾸려면 우리 차함수 한다고 했지. 차함수. 뺄셈 함수로 바꿀게. gx는 뭐가 돼? 1부터 x까지 얼마? ft dt에서 빼기 x부터 3까지 얼마? ft dt 이렇게 잡을게요. gx를. 빼서 차함수로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g'x를 하면 뭐가 될 거냐면 2f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g1이 얼마? g1을 집어넣어 볼게. g1을 집어넣으면 실근이 1이라고 했잖아. gx의 실근이 0이니까 g1을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마이너스의 1부터 3까지 얼마? ft dt가 0이거든. 그러니까 얼마? 1부터 3까지 ft dt도 얼마가 되고 0이 돼요. 그래서 숫자를 한 번 더 대입해 볼 수 있게 돼. 그러면 3을 한 번 더 대입해 볼 수 있게 돼. g3은 1부터 3까지 얼마? ft dt고 뒤에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날아가고 나면 얘 앞에서 0이니까 0입니다. 그러면 일단 gx는 뭔지 몰라도 1하고 3은 무조건 뭐로 갖고 있어야 돼? 근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하고 3을 중근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1하고 3을 근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봐? 4F1 그죠? 4F3 F1 더하기 4F3은 0 이 조건을 한번 볼게요. 누구랑 연결해? G'X는 몇 Fx다?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뭐? 차함수로 만들고 우리 빼기 함수로 만드는 건 많이 했지? 어떤 함수를 잡고 싶을 때 빼기 함수로 만들어. 빼기 함수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더니 1이 실근이라고 문제에서 이미 알려줬어. gx 그래프가 1을 실근으로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1을 집어넣어 봤더니 1부터 3까지 ftdt가 0이 나오고 그러면 3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가 나오고 당연히 0이 나오고 그럼 1과 3을 뭘로 갖고 있는 상태야? 실근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G'X는 어떤 X일 거냐면 G'X는 어떻게 가는 함수? fx를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야. 그죠? 자, 그럼 하은아 1 집어넣으면 얼마죠? 1을 우리가 만약 중근이라고 생각을 할게. 1을 중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G'1이 얼마가 나와야 되지? 무슨 말이냐면 gx의 실근이 몇 개뿐이야? 3개뿐이지. gx 몇 차 함수인데? 4차 함수인데 실근이 3개뿐이면 3개 중에 하나는 중근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1이 중근이라고 가정을 해본 거야. 1이 중근이라고 가정을 하면 F1이 얼마가 돼요? 중근이니까 0이 돼야지. 왜냐면 함수값도 0이고 접선의 기울기도 0이어서 딱 걸쳐 있어야 되잖아. 0이 돼야 되지. 맞죠? 그치? 근데 옆에 식을 다시 가봐. 그럼 F1이 0이면 누구도 0이죠? F3도 0이지. 그럼 F3이 0이면 우리 누구하고 누구는 0이 된다는 걸 이미 뽑아놨는데 1과 3이 근이 된다는 건 이미 뽑아놨잖아. 근데 1이 0이 되면 F3도 0이 돼야 되니까 3도 무슨 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1에서 중근, 3에서 중근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 근을 몇 개밖에 못 가져? 2개밖에 갖지 못하지. 근은 지금 몇 개를 가져야 되는데 원래는 1, 알파, 베타 3개를 가져야 되잖아. 근데 모순이 생겨. 어떤 모순이 생겨? 1에서 중근을 가지는 순간 3에서 자동 중근을 가지게 되고 그럼 근을 가질 수 없어. 그러면 3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중근을 가지는 게 누군지 모르지? 근데 1은 아니야. 근데 만약 3이 알파인지 베타인지도 모르겠어 우리 아직. 근데 3에서 중근을 가지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1에서 중근이지. 그럼 그 말은 1과 3은 뭐가 될 수 없다? 중근이 될 수 없다. 1과 3은 중근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 어쩔 때는 그림을 그리고 어쩔 때는 그림을 안 그려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있고 인수정리, 그러니까 수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거 내가 극값 가진다 할 때 예시를 많이 들어줬을 겁니다. 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 그래프의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그릴 수 있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얘는 인수정리로 1하고 3이라는 fx 안에 gx 안에 있는 자리 몇 자리를 2자리, 3자리 이상을 완전히 확정 지어 놓고 갔거든. 그쵸? 그러면 남는 거는 몇 자리 뿐이냐면 남는 거는 한 자리 뿐이어서 걔는 식으로 접근해도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gx를 가만히 잘 봐. fx 아까 최고 차이 계수 얼마였죠? 마이너스 4지. 그치? 3차 함수 f. 이거 마이너스 몇 x일 거고 8x 3승일 거고 그러면 gx는 몇 x 제곱이었을 거고 마이너스 2x 4제곱이었겠네? 그쵸? 4제곱인데 1하고 3에서 중근 가지는 거 확인하지 못했잖아. 1하고 3에서 근 하나씩만 가져야 되잖아.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뭐라고 잡아버리면 제곱으로 잡아버리면 얘는 이미 인수정리에서 식이 몇 개까지 겹쳐지는 상황이야. 하나까지 문자가 싹 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 극값 가진다 만다 할 때 문제를 가만히 기억해봐.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있었고 남는 자리에 따라서 인수 결정지 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 모든 출발은 인수정리긴 해. 인수정리. 그죠? 인수정리긴 한데 인수정리를 해놓고 남은 자릿수가 한 자리나 두 자릿수로 딱 미지수가 결정이 나면 그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뜻이야. 마감작용이 뭔데요? 그러면 마감작용이 연립방정식이거든, 보통. 우리가 미지수를 하나나 두 개까지 줄여놓고 부등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마무리작용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든지 그 구조로 가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인수정리를 딱 하면서 저기까지 문자가 하나까지 정리가 압축이 되니까 그림을 그릴 여지가 그냥 사라져버려. 물론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 어떻게? 1에서 중근,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중근. 근데 그거는 순서가 살짝 그렇게 풀려도 풀려. 그림이 모순이 나오거든, 당연히. 그쵸? 근데 인수정리를 먼저 하고 그려. 인수정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건 무조건 줄여놔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인수정리가 스무스하게 돼. 물론 그림으로 그려도 당연히 풀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식은 이제 뭐죠? 얘가 gx니까 우리 이 식을 누구에 관한 식으로 이제 바꾸면 돼? gx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g'1 더하기 g' 얼마가? 3의 몇 배가? 4배가 0 나온다 하면 되겠지? 그 다음은 노가다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자, 넘겨주세요. 23번. 얘가 조작을 해야 돼. 확실한 건 조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 끝부분을 봐야 돼. 끝부분을 봤더니 11A1 빼기 6A2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는 사명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틀려도 괜찮아. A1, A2를 각각 구하라는 거야? 아니면 묶음을 구하라는 거 같은 뉘앙스야? 그 느낌이. 묶음이에요, 묶음. 그치? 얘는 묶음을 구하라는 거야, 묶음. 그치? 묶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 1부터 6까지도 뭐를 가르쳐 줬어? 묶음을 알려줬지, 묶음을.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식을 조작을 할게요. AN 더하기를 왼쪽으로 넘길게. 그랬더니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 하나만 넘길게. 물론 두 개를 넘겨도 되는데 하나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A의 N 더하기 2에 얼마? AN 더하기 1에 아니지. 그쵸? 2에 얼마? 미안, 두 개를 넘겼네. 나 두 개를 넘겼네요. 두 개 넘겼네. 두 개 넘기면 어떻게 돼? A에 얼마? N 더하기 1 빼기 2AN이 되지. 그래서 더하기 1이 되지. 완전 예쁜 형태가 나오죠. 두 개를 넘기는 순간. 하나 넘겨도 돼. 하나 넘겨도 풀리는데, 하나 넘겨서 풀면은 항을 다 구해서 풀어야 되는 노가다가 돼요. 그것도 나중에 하나 넘겨서 푸는 것도 보여주긴 할게. 근데 두 개를 넘깁니다. 그러면 두 개를 넘기면 제가 완전하게 예쁜 무슨 수열이 돼? 등차 수열이 되지. 등차 수열이.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적을게. A에 얼마? N 더하기 1 빼기 2AN이 뭐다? 초항이 얼마? A2 빼기 2A1이고 공차가 얼마? N 빼기 1에 초항이고 더하기 N 빼기 1에 곱하기 1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요 A2 빼기 2A1을 내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잠시 C라고 둘게. 그냥 상수 C. 그러면 다시 적을게. 수열이 어떻게 돼? AN 더하기 1 빼기 2AN은 N 더하기 C 빼기 1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체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면 얘의 정체는 뭐죠? 얘의 정체는 뭐지? 무슨 수열이에요? 공차가 1인 얼마죠?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그러면 내가 얘를 편의상 잠시 BN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더하기 B6인데 우리 전에 수열했지? 이렇게 6개를 더할 때 얘 중간 지점을 잡으면 두 쌍일 거거든? 내가 얘를 왼쪽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 1부터 6까지 더한다고 하면 얘를 B에 얼마? 3.5 곱하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잠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나요? 그치? 자, B에 3.5 곱하기 6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도 가만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얘를 쭈르륵 다 더한 게 B에 얼마? 3.5 곱하기 6이라는 개념이고 얘를 몇 번을 더해? 6번을 각각 더해 봅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 6번을 더한 묶음에서 뭐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11A 얼마? 1에서 6A2라는 묶음을 찾아낼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식을 조작했을 때 완전 예쁜 등차 수열이 나왔고 처음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 이거 왠지 각각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할 수도 있어. 노가다로 각각 구할 수도 있어. 그건 식만 보여줄게. 각각 구할 수 있는데 각각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왠지 묶음으로 구하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작한 식이 예쁜 식이어서 이 묶음을 조작했을 때 답이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커. 어떻게? AN 더하기 2를 1부터 집어넣어서 6번을 더해. 그럼 A2부터 어디까지 더해지는 셈일 거고 7까지 더해지는 셈일 거고 빼기 2AN인데 거기도 1부터 6까지 집어넣어서 더해. 그럼 아까 이 B의 3.5 곱하기 6은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면 우리 BN이 정체가 기울기가 1인 함수니까 B의 3.5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B에다 3.5 집어넣으면 N에다 3.5 집어넣는 거랑 똑같지? C 더하기 2.5의 몇 배? 6배. 그러니까 얘는 6C 더하기 얼마가 될 거고 15가 될 겁니다. 6C 더하기 15. B의 3.5는 그러면 이 식을 B의 3.5가 6C 더하기 15니까 내가 왼쪽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6C 더하기 15에 적을게. 얘 얼마? A2부터 어디까지? A7까지. 그 다음에 얘는 빼기 뭐라고 잡으면 되죠? 1부터 6이니까 우리 문제에서 알려줬을걸? 얘 뭐라고 알려줬지? 1부터 6칸까지의 합 9라고 알려줬네. 빼기 얼마는? 빼기 18은 자 아까 여기서 계산해뒀죠? B의 3.5는 얼마? 6C 더하기 15로 계산을 해뒀지. 묶음이 나왔네. 자 여기서 또 조작합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봐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어떤 숫자를 가르쳐주고 어디까지의 묶음을 알려줬는지 보세요. A2부터 A7까지의 합인데 문제에서 A7을 알려줬어. A7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거든. 근데 봤더니 묶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려줬냐면 1항부터 6항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초록색을 어떻게 조작해 볼 수 있죠? 여기다 뭐를 더해주고 A1을 더해주고 맞죠? A1을 더해주고 여기서 다시 뭐를 빼주고 여기도 A1 더해주면 되겠네. 건너편에 A1 더할게. 그냥 똑같이 없어지겠지? 똑같이 이렇게 A1을 해주고 그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다시 묶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C가 애초에 뭐였죠? 우리 아까 C 잡아놨을 때 A2 빼기 2A1이었지? 자, 쭉 가보세요. 그럼 묶음 처리될까요? 답 나오죠? 답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치? 얘 뭐로 바꾸고? 얘 1항부터 6항까지 합이니까 아까 9였던 것 같죠? 그 다음에 얘 빼기 2로 바꾸고 빼기 18로 바꾸면, 자, 6C 더하기 A1을 이제 계산해 볼게. 6A2 빼기 12A1에 더하기 A1 더하기 15.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묶음이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이 아니지. 20 몇 번? 25번 갑시다. 25번. 자, 25번은 절대값 나오면 일단 절대값 정리부터 해. 절대값을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다시 나열되는지만 정리해 두면 돼, 일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을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gx는 얼마? fx 더하기 2분의 5x 제곱이고, x가 0보다 뭐 할 때는, 클 때는 gx는 fx 빼기 얼마? 2분의 5x 제곱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체인지 되지? 그 다음에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 많이 했죠? 극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문제를 바꿔. 프라임 x가 교차하는 근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빼기 얼마? 2분의 5x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더하기죠. f 프라임 x 빼기 5x 플러스 5x 마이너스 5x라고 생각해.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죠? fx는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 fx는, 이건 이제 그림이네. fx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 누구랑? 5x랑, x가 0보다 뭐 할 때? 클 때 마이너스 뭐랑? 5x랑. 얘는 알고 있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바꿔. 는 0, 는 0으로 바꿀게.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마이너스 5x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교차하는 근의 개수를 카운팅해야 되고, x가 0보다 클 때는 f'x는 5x를 풀어서
교차하는 근의 개수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2차 함수를 그릴 겁니다. 여기 2차 함수를 그리는데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교차하는 두 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두 근의 합이 알파고 베타래.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에. 그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 얘가 알파고 베타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얘를 어떻게 했을 때 하나의 함수로 맞췄을 때 중간 지점이 어떻게? 중간 지점이 얼마? 얘하고 얘의 실제 중간 지점이 여기는 2분의 얼마? 2분의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중간 두 개 그래프의 실질적으로 대칭축을 가지는 지점이겠지. 대칭축이겠지. 새로운 함수의 대칭축.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면 그러면 방금 우리 뭘 그린다고요? 지금 요 5x하고 마이너스 5x 그래프에 뭐를 그릴 거냐면 f'x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최고차의 개수가 3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그 그래프가 누구랑 만나서 요 체크 표시랑 만나서 생기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얼마다? 2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그러면 f'0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3차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3차 함수가 기울기가 클 수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뿐이거든. 근데 만약에 f'0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봐. x는 0이 이쪽에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클 수 있는 부분은 여기뿐이잖아. 여기 있으면 얘를 미분한 함수, fx를 미분한 함수는 누구고? fx를 미분한 함수가 f'x인데 이렇게 되면 f'x는 대칭축이 어디보다? 오른쪽에 크게 되지. 그럼 그 말은 0보다 먼 곳에서 0보다 이런 식으로 풍차를 그리면서 2차 함수가 떨어지겠죠. 위로 오르락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 이 케이스에서 나오는 두 근은 어디에 있게 돼? 무조건 0보다 큰 쪽에 있게 되죠. 두 개의 근이 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두 개가 결합한 거야. f'0이 0보다 크다와 f'이 0보다 크다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마이너스 2를 결합을 하면 0보다 큰 부분은 어디일 수밖에 없고 0보다 큰 부분은 이쪽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2차 함수 f'x는 대칭축이 0의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0의 어딘가의 왼쪽에서 얘를 어떻게 그려서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려서 내려왔을 때 뭐가 되는 순간을 찾아라는 얘기야. 두 근의 교점이 뭐가 되는 순간? 알파하고 뭐가 되는 순간? 베타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이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봐봐. f'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내가 전에 함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네. 그죠? 미적심화 시간에 했던 거네. 함수를 바라볼 때 구간으로 바라보라고 했거든.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x는 0이라는 부분이 3차 함수의 어떤 지점에 있을까 하면 둘 중에 하나야. 왼쪽 증가하는 구간, 오른쪽 증가하는 구간. 근데 0이 어디 있다라고 치면 0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 f'x는 0보다 큰 쪽에 만들어져. 대칭축이.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대칭축을 가지고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함수가 돼. 그러면 그 두 개의 교점이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개를 결합시키면 결국 어디? 왼쪽에서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라고 돼 있지. 최소값. 그러면 최소값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에서만 그 값을 가진다라고 됐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서 만나는 순간.
얘보다 더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여기를 통과해버리면 그 값이 몇 개가 돼버려요. 이제는 3개가 돼버리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fx 최고차이 계수 알려줬나요 혹시? 1이었지? 그러면 미분하면 얼마고? 3이지? 3x제곱인데 대칭축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뭐 c 이런 상태가 돼야겠지. 그죠? 근데 그 그래프가 누구랑? 오른쪽 5x랑 뭐가 되는 순간까지만 가능해. 접하는 순간까지만. 중근 허근 가지는 순간까지만. 그러면 그게 C의 범위고, 그러면 F, 지금 내가 적어 놓은 이 식이 무슨 식이다?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가 F'X겠죠. 아침에 버벅여서 미안해. 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미안합니다. 거기서 원래 내가 이렇게 많이 미안하면 나중에 음료수 사줄게. 그죠? 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가 버버버버버 그러면서 네. 마무리는 뭐로 하면 된다?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가 5x랑 연립해서 판별식이 중근이나 허근 가지도록. 그러면 c의 범위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f'1에 그냥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그거를 꼭 잊지 마세요. 그죠? 어떤 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따질 때는 3차 함수는 두 가지 기준으로만 따지면 돼. 대칭점의 왼쪽, 오른쪽이냐, 증가, 감소, 증가냐. 거꾸로 뒤집어져도 마찬가지지. 그 구간별로 따지면 돼. 세 개의 구간, 아니면 2개의 구간. 잠시만.